택시기사가 손님이 두고 내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지구대로 찾아옵니다. 신고된 분실물을 확인하던 경찰은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더니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냄새를 맡기까지 합니다. 거리에 가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마약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마라는 느낌이 딱. 분실물을 찾는 연락이 오자 지구대에서는 대마에 대해 모르는 척하며 가방을 경찰서에 넘겼다고 유인해 붙잡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손님은 순식간에 피의자가 됐고 이내 대마 흡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여 8,000명이 넘는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입니다. 마약 범죄는 보통 기획 수사가 필요하고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제조, 일반입, 유통, 투약에 이르는 단계로 이루어진 특성이 있어서 투약자 한두 명 검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상하선을 추적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한 마약은 필로폰에서 알약으로 대면 거래에서 SNS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종류와 투약, 거래 방식까지 진화했습니다. 투약 방법이나 그렇게 마약 구입하는 과정들이 과거보다는 완전 진홍화됐죠. 그래서 우리 수사도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염색과 삭발 등 회피 방법이 속설처럼 떠돌면서 마약 사범과 경찰은 매년 증거 확보를 위한 머리싸움을 벌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엔 검출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인체에 또 그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채무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약 사범은 이제 검거하게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은 매년 투약자 특별 자수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80명 수준의 사람들이 이때 투약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환각성이 높은 신종 대마 액상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 최 씨는 SNS를 통해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로 검색하면 안전거래란 문구와 함께 각종 사이트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채팅앱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도 가능한데 가입도 간단하고 삭제하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불법 게시물과 사이트는 20배 넘게 급증한 상황. 상대적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해외에서 무인 배송 방식으로 반입하거나 과자 상자 등에 숨겨 직접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된 경우만 12,600여 명. 이미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 지위도 이뤘습니다.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중독 이후 재활 문제에선 아직 논의가 부족합니다. 15살에 시작해 한때 마약의 늪에 빠졌던 박영덕 씨. 지금은 중독 재활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씨는 한번 시작된 마약을 개인의 의지로만 끊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 이대로 그냥 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끊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자는 범법자이면서 동시에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구속 처벌만으론 마약의 악순환을 끊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뇌의 기전 자체가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해서 도파민 작용이라든지 몸이 이미 적응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재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더 많아야 돼요. 마약 치료에 들어가는 재정 비용은 2.5배의 사회적 효용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독자를 방치해 발생하는 추가 범죄나 유해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면 재활 치료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란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국 21곳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했지만 배정된 총 예산은 1년에 2억 원 남짓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매우 유명무실한 정도로 낮은 예산이고 대다수의 예산은 단속에 치우쳐 있습니다. 유엔에서 UN ODC에서 이런 환자를 보고 인간 중심으로서 치료 재활을 하라고 기조로 나와 있고 적발되지 않은 채 숨겨진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국내 마약 중독자 수는 4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있는데요. 제조 및 유통사범의 경우 엄벌에 처하고 단순 투약자는 치료 및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5년 넘게 해외에 팔아넘긴 30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마약에 취한 한 남성이 112에 황당한 신고를 하면서 이 마약 사범들이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2달 동안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구속된 500여 명 가운데 19명은 성범죄 등 2차 범죄의 사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랬습니다. 마약은 일반인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유통망은 음지를 따라 개미굴처럼 뻗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정부의 인력과 예산은 부족합니다. 처벌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이름을 알린 유사 마약, 이른바 물뽕 대책도 시급합니다. 마약을 성범죄에 악용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근거 규정도 손봐야 합니다.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한창이어야 할 국회가 극한의 대립 속에 사실상 올스톱 상태란 겁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립법, 추가 경정 예산안 모두 각 당의 핵심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승부수를 건 대결 국면 한가운데서 마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국회의 무관심 속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표류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